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댄 아이브스가 이제 선정한 2025년도에도 AI 그리고 클라우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제 테크 주식들의 3분기 실적은 AI 혁신과 디지털 광고가 반등함에 따라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워크로드의 70%가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제 주요 클라우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이 컴퓨팅 기업들이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5년까지 이 AI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의 성장은 다양한 기업들로 확장되어 오라클, SAP, IBM, 서비스나우, 델과 같은 기업들로 번지게 되며 AI 기반 혁신의 제2 물결이 일어날 것이고, 이에 2025년까지 기술주는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현재 뮤추얼 펀드랑 이제 ETF에 들어온 이제 기술 섹터 자금인데요. 올해 2024년 올해는 한 180달러 정도의 이제 자금이 기술 섹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좀 굉장히 AI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데나이브스의 말을 이어가자면, 데나이브스는 이러한 AI 관련된 영향력은 엔비디아의 GPU 칩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며, 이 칩에 1달러가 투자될 때마다 기술 부문의 시장 가치가 8에서 이제 10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은 추정한다고 발표했으며, 내년도 기술 부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발전의 중심이며,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AMD 등 다른 이런 기술 기업들도 이 AI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그 외에도 지금 애플 역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I 기능이 강화된 아이폰을 출시하며, 계속해서 내년에도 애플의 판매량은 약 2억 4천만 대 이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플 역시도 AI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나이브스는 사실 굉장히 많은 AI 수혜주들을 말했는데, 이제 엔비디아와 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주요 클라우딩 기업인 아마존과 구글, 또한 이에 확장돼서 계속해서 추가되는 델,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팔런티어, AMD, SAP 등의 이런 1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번 댄 아이브스가 선정했던 향후 AI와 클라우딩의 어떤 수혜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보잉의 소식입니다. 오늘 보잉은 S&P 500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이제 3위에 랭크가 되었는데, 바로 이번에 주말간 이제 노조와 잠정 합의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보잉 같은 경우 그동안 좀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잠정 합의안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코 제가 이제 보잉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우려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너무 좋아하기만 해도 잘못하면 이제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왜 보잉에 이렇게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좋아할 수만은 없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향상된 이제 이 임금안이 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말 그대로 이제 10월 23일에 최종 투표가 들어가야지 비로소 이제 이렇게 파업이 끝나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잠정 합의안이 약 35%의 임금 인상안으로 노조가 요구했던 이제 4년간 40%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스파고의 매튜 에이커스는 자신이 이제 IM 751 레딧에 들어가서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이 제안에 대해서 20%만이 좀 건설적인 의견을 보냈다며 이 제안이 좀 비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TD코인 역시도 이번 잠정 합의안이 조금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확실하게 승인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즉 여전히 이 제안이 확실하게 좀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번에 잠정 합의안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비준이 된다고 해도 4년 동안 보잉은 굉장히 큰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번 임금 인상안은 이제 4년간 35%의 급여 인상 외에도 $7,000의 보너스 그리고 인센티브 플랜과 이제 401k의 기여금 증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 인상안으로 보잉의 비용이 한 $1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제프리스는 이제 $13억 비용이 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잠시 이제 보잉의 주가와 이런 S&P 500의 주가 간의 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은 올해 이제 23% 정도 올랐는데 보잉은 거의 마이너스 한 30,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35%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단순히 이제 S&P 500 평균에 비해서 못한 것뿐 아니라 이 S&P 500 내에서도 이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방산 부문, 이것보다도 이 부분이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보다도 굉장히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보잉의 주가가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보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노사 문제가 잘 해결되고 향후 주가도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세 번째 이슈, 파업이 심지어 끝나고 노동 근로자들이 좀 복귀하더라도 이 생산 속도의 문제가 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제 RBC 캐피털 마켓에 따르면 파업이 끝난 후 이제 생산 속도가 파업 전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렸고, 이미 또 취약한 공급망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불분명하다며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가 이미 보잉 때문에 좀 한 700명 정도가 근로자 휴직을 했는데, 이렇듯 여러 보잉이 이미 지난 파업이 전반적으로 산업에 미친 영향이 꽤 크다 보니까 향후 어떤 식으로 될지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잉 같은 경우 이번에 지난 9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잉의 파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잉의 파업이 좀 잘 해결돼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산업 생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두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식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준도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연준의 어떤 위원들, FOMC 위원들도 이제 활발하게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경제가 예상한 대로 간다면 정책 금리를 보다 정상적이고 중립적인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위험을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좀 여러 충격이 정책의 속도나 방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OMC는 민첩성을 유지하고 적절하다면 기꺼이 조정해야 한다며 좀 더 상황에 따라 이제 유연한 움직임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9월에 50bp 금리를 인하한 이후 굉장히 노동시장이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닐 카시칼이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도 굉장히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닐 카시칼이 연은 총재도 이제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좀 완만한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하였는데요. 9월에 FOMC의 빅컷은 지지하지만 향후에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현재로서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중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또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노동시장이 빠르게 둔화한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더 빨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며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히 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이슈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댄 아이브스가 말했던 이제 2025년도에도 수혜를 볼 이제 기업들 리스트. 두 번째는 이제 보잉의 잠정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세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런 연은 총재들의 발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